그것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종환 씨를 믿고 네. 가는데 네. 뜬금없이 계약서를 왜 써요? 예. 그 다음에 저 안 볼 수도 있죠. 이번 생에는 틀렸어요. 이번 생은 안 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업계 갑질. 이게 갑질. 100%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가업에 명시해도 되는 거예요? 네, 문화공장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학의 소식과 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또 문학의 소식이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오늘은 유쾌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중구 문창동에 살고 있고요. 네. 네, 방송 21년째 하고 또 지역축제에서 MC를 보고 있는 MC 유종화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돈 맑은 아침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 쪽 일을 해서 이제 서류나 이런 작업들에서 제안이나 입찰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예. 최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문학의 일선, 특히 이제 네. 이벤트 분야, 행사 이런데 이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두 분이죠,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MC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실 분들이 뭐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이종화 MC 모르면 네, 거의 뭐 다 안다고 봐도 돼요. 특이하게 생겨서 그랬죠. 네. 예. 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박종훈 MC가 한 두 주 나왔는데, 네네네, 본인이 봤습니다. 지명도가 네.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항상 이종화 MC하고 박종훈 MC하고 예. 또 두 분 더 계신데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서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생충 보셨어요 혹시? 영화? 저는 못 봤어요. 예. 저는 그 영화로도 보고 그 아카데미 상 받았다 그래서 집에서 딸하고 네. 아들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무려 14,900원을 결제를 해서 예.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예. 집에서 한 번 또 봤었어요. 이 시국에 그렇게 14,900원을 지출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요즘 뭐 밖에 나가서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집에서 예. 이제 해결하다 보니 그런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문학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대중적인 그런 문화 산업 특히 향유의 그 수단인 영화관조차 엄청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잘 지내고 계신지 어떠세요 지금? 네. 일단은 예.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예, 지금 뭐 집에서 집거를 하고 뭐 행사 마이크를 안 잡은 지가 네. 한 3개월 정도가 다 돼가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2019년인지 2020년인지 2011년인지 또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예. 문화생활하기가 솔직히 힘들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뭐 등산이라든지 뭐 요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벌어놓은 게 있으시니까. 아니 없어요. 대출 받아야죠 이제. 대전에서 뭐 탑5 안에 들어가시는 거. 대출도 탑5 안에 들죠. 네. 지금 우리 네. 기획사는 어때요 상황이? 저희는 어차피 입찰이 지금 시즌이라 아직 실행적인 부분은 없어서 계속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또 어두운 생각하느니 네. 계속해서 그쪽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근데 요즘 뭐 방학이 좀 늘어지는 경향 때문에 또 엄마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 큰딸은 친구들이랑 노래방이라도 한번 갔다 온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가자마자 다시 오더라고요. 왜요? 요즘 그 코인 노래방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주변까지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페이스북에 우리 연계된 분들이 거의 다 이 문화계통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 다 어렵다고 거의 뭐 하고. 4,000여 명 넘게 전국에 있는 분들 보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거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좀 슬프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점점 이제 늘어나는 게 네네. 빨리 좀 어떻게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그 6.25 전쟁 이후에 최고의 난리다. 난리도 아닌 이런 난리가 어디 있을 수가 있나.
난입니다 진짜. 예.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200명대로 이제 확진자가 네. 좀 감소했어요. 뭐 네. 그렇다고 저기 뭡니까 안심할 때는 아닌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가 이제 뭐 JP 모건이라는 이런 또그 신용평가 회사들은 3월 22일을 최고치 뭐 1만 명 이렇게 예측도 했는데 오늘 이제 3월 저희가 9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3월 20일 날을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3월 20일 날을 가장 중요한 날짜로 좀 꼽아서 저도 그 날짜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 그렇죠. 이게 그날 이후로 정말 이게 반전이 돼서 정말 희망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걸 3월 20일이라는 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종식 이제 종식을 선언하는 거를 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3월 20일 날부터 희망적인 뉴스가 나온다. 저는 그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식적인 부분은 이게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는 네, 이 감소하고 관리하고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가 지금 한계고 그게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확산세가 이제 줄어드는 요게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저희도 저희지만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런 일단 소상공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3월 20일 날 추세가 꺾이면 이게 일단 지역 감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있죠. 신천지 이제 거의 뭐 98%까지 거기가 이제 신천지가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 제공했으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2차, 3차 지역 감염이 좀 완화되면 근데 지역 감염 뭐 잠복기가 요즘 14일이니 21일이 그러잖아요.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생각하면 따블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3월 20일부터 계산을 날짜 계산해도 14일 더블 또 14일 더블 이렇게 해도 한 달이고 그게 21일로 가면은 42일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 단순 수치입니다. 3월 20일부터 이게 하향세를 접어들어도 단순 수치로 봐도 5월 말까지는 이런 어떤 경계 심각 이런 상황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4월 말이면은 4월 중순이면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스케줄 잡혀 있는 게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천 축제가 스케줄 잡혀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에는 끝나야지 그대로 진행을 한다.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지금 목구멍이 보도점이라 하여튼 제 바람인 거죠. 4월에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4월 말부터는 축제가 쭉쭉쭉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다른 이유 없이 내 스케줄 때문에. 아니 뭐 그렇죠. 다 뭐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 유종환 씨처럼 긍정적 사고와 뭐 희망을 갖는 거 좋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유종환 씨랑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 속은 속이겠냐고. 속은 문제를 지쳐온다.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인상 써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TV 보면 힘든 일이 있는데 또 우리까지 여기서 인상 쓰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문화공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행사 지금 취소되거나 또는 이제 계약됐던 것들이 또 취소될 시, 뭐 3월이든 4월이든 그러면은 우리 또 문화인들이나 우리 또 이벤트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또 피해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어떤지 현장에서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일반적으로 그 축제 기간이 5월이면 5월, 10월이면 10월 이렇게 또 다 뭉쳐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5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에서 많으면 5개월 정도 급성수기. 성수기란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6개월은 진짜 정말 힘든 시기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아마 조금은 더 많이 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일 겁니다. 근데 그렇죠. 제일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일이라고 치면은 1일 날이
여기에서도 축제에서도 진행해달라. 예. 그래서 일단은 스케줄 잡았어요. 예. 근데 다른 데서도 막 그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선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한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음 이 원청을 줬던 데에서 아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서 뭐 잘못됐다. 솔직히 이럴 때는 속상하죠. 그날은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솔직히 뭐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캔슬이 되면 네. 뭔가 보상은 없다. 없죠. 아, 그렇군요. 거의 저희 같은 분들은 없고 저희들도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입니다만은 정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네.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음. 그러니까 저희들은 힘든 거가 계속해서 가중이 되는 건 사실이죠. 계약서 자체를 써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네. 기획사는 어떻습니까? 대행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에 그 메리스 사태 또 그 뭐 세월호 사태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을 때 네. 대행사들은 그때 그 구제 방법에 콘텐츠를 제안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취소됐던 행사들을 제시를 해서 그걸 보상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요 팡팡 뉴스에서 나왔던 1+1 뭐 공연 티켓 발행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쪽은 이번에도 그런 내성이 있어서 이제 유급 휴가라든가 무급 휴가에 관련돼서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는데 네. 항상 그 지금 프리랜서로 계신 유종아 MC도 그렇지만 또 우리를 받쳐주는 이 그 시스템 업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다 똑같죠. 거기에 뭐 경호 인력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프리랜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네. 대행사도 거래하는 데만 해도 100군데가 넘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프리랜서들 분들도 당당하게 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서로 투명하게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돼야지만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계약서도 지금 있고 표준안도 있어요. 문체부에서는 공연예술이나 이런 네, 행사 분야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 지금 다 하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감염병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네. 여기 있어요. 항목이 계약 주체 간 상호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을병의 입장인 네. 대행사나 아니면 예술인들 또는 이렇게 전문 프리랜서 MC들이 네. 그 가밭에 네. 이대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분위기상? 일단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계약서 자체가 없다니까요. 저희들은. 있을 시에도 그러니까 이슬 씨가 거의 저는 못 받고. 못 받고. 네. 예. 뭐 제가 뭐 큰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뭐 70% 30%를 줘라 주면 어떻겠냐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죠. 한번 내보신 적이 없네요. 저는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국가에서 우리가 만약 취소됐던 예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취소됐던 행사들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콘텐츠 제안을 하면 그걸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프리랜서 분들과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해서 계약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대행료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의 어느 정도의 삶의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제로로 봐도 물론 저희 대행사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그럼 지금 그 조금 씨의 대행사는 프리랜서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다 하나요? 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거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냥 업무를 계약서 안에 분담을 또 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 실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는데도 서로 편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프리랜서 분들도 확실하게 해주고 예. 예, 그러면 생활할 때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드려야 될것 이 같습니다. 사태 이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네네. 뭐 대전시나 서구청이나 중구청에서 네. 뭐 축제를 수주를 받는 대행사가 네. 전제 조건이 예술 단체 네네. 또는 네네. 프리랜서 네. 전문 MC들 이런 거를 네. 하드 업체도 마찬가지고 네. 100%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과업에 명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하청에 관련된 부분이기 예, 때문에 하청에 관련된 계도 부분.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법으로 제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기획사도 그 부분이 네. 훨씬 좋고 저희는 편하고 좋죠. 긍정적이다 하는데 기획사가 네, 네. 그것을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예. 금액적인 부분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또 반대로 아니 근데 표준 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안 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업계 갑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기회에 아예 과업 지시에 명시를 해서 너네 갑질하지 말고 네.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들, 예술단체들 네, 네. 또 프리랜서들에게 네. 정확히 계약에 의해서 일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탁상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네. 일반적으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기획사들도 저도 뭐 수십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많게는 20년 동안 했던데요. 네. 그럼 나한테 내가 계약서를 쓰자,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쪽 기획사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환 씨한테 MC 개런티를 뭐 늦은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정환 씨를 믿고 네. 가는데 네. 뜬금없이 계약서를 왜 써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도태가 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네. 대행사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틀렸어요. 이번 생은 안 돼요. 이거 최영 씨가 대표가 되면은 정말 좋죠. 대표시고 또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시고 저하고 계약서를 쓰자니까요. 제가 깎아드리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할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 후배들도 우리 대전에 MC 협회가 있지만 20명이거든요. 네. 제가 거의 최고 선배인데도 무참이죠. 불구하고 네. 이런 후배들 마음이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가. 이런 이제 벌써부터 고쳐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질병 리스크, 또 최근에는 뭐 추모 리스크까지, 그리고 이제 환경 리스크, 뭐 미세먼지, 폭염, 뭐 그럼 이제 행사 업계나 축제 분야는 굉장히 이런 변수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번 계기로 네. 그런 걸 틀을 좀 만들지 않으면 매뉴얼을 네. 언제까지 이렇게 그때그때 정말 갑을병 이런 체제로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 안들을 좀 내놓고, 그리고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들어서 그렇죠.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우리 전국 이벤트 MC 협회에서도 네. 전국에 120명의 이제 MC들이 1년에 4번을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자가 발전, 뭐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에 있는 진행자가 우리 MC들도 다른 연예인들처럼 무조건 선물을 받고 가야 된다. 선입금을 받고 가야 된다. 네. 출연료를. 예.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거의 다 저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아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같은 기획사인데 저 선입금이 안 되면은 우리 이제 120명이 이렇게 짜자. 단합을 하자. 선입금을 광주에서도 뭐 제주도에서도 선입금을 안 받으면 안 간다. 이거를 합의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여기 문체부에서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예술인들이나 프리랜서들에 대한 출연료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안에 포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출연료 이 계약서라는 거는 예.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끼리만 말씀드리면 뭐 A급, B급, C급 이걸 나누면 안 되지만 네네. 금액이 큰, 예를 들어서 개런티가 뭐 1,000만 원이라든지 하다못해 500만 원, MC나 아니면 가수나 이런 부분들한테가 맞는 부분인 거고, 네네. 저희들처럼 뭐 지역에서. 몇십만 원, 많게 뭐 100만 원 대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예
전혀 소용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게 현장의 현실이고 네네네. 문체부는 이거 만들어놨다고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상호합의라는 단어는 네. 저희가 생각해도 상호합의라는 단어는 도대체 그 무엇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상호합의는 너 도대체- 얼마만큼 네. 준비했고 기획료 얼마 줘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서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일한 걸로 봐야 되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는 몇 월 며칠까지 입금을 한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취소 사항만 있지 네. 이런 사태에 취소 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가면. 그렇지. 그때 실질적으로 입금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죠. 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위해서부터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종화 MC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걸 밑에서 위로 권하기는 정말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어지는 주제긴 한데 네.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또 네. 스포츠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이거에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도 예산은 남습니다. 예. 그럼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든 이제 추가 지원 프로젝트를 뭐 대전 같은 경우 대전 방문회 사업들을 이제 곳곳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게 추가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해놓고 네.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해서 또 연예인들 막 불러서 그렇게 해서 뭐 수억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태안 유료 피해 때도 막 네, 자원봉사 맞아요. 축제 네. 보여주기 나눔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남는 예산 또는 추가로 확보된 지원 예산을 추가 프로젝트로 할 때 어떤 방향이 좋겠어요? 제가 좀 오늘 일찍 와서 예. 여기 그 팡팡뉴스 관계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네. 뭐냐 그 소상공인들의 참여 유도 특히 대전은 방문회가 지금 내후년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올스톱된 상황은 맞지 네, 않아요. 예산이 일단 써야 돼요. 네. 네,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공연이나 이런 데서는 1+1 티켓 제도로 해서 한 명이면 한 명을 더 보존해주는 이런 근거를 만들었는데 네. 소상공인들의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에도 지금 화폐가 이제 그 상어 뭐 활성화를 위해서 태덕고이 그런 화폐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대행사에서 전체적인 기획을 잡고 지역의 지금 예술단체들이 요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분에서 날짜를 지금 뭐 토토질처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적으로 5개 구에서 이렇게 뭐 월화수목금토일로 돌아서 한다든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도 어려우시니 네, 그들의 찾아들어서. 프로모션에 도움이 줄 수 있는 형식의 네. 자그마한 축제 또는 이벤트들이 결합되면 예술인도 좋고 네.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 구별로 공연단체라든가 기획 저희도 어차피 보면 서구잖아요. 네네. 서구고 지금 유종화 MC님 같은 경우는 중구.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머리를 맞대면 그거에 대해서 골고루 근데 아까 그러면은 골고루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행사가 모일 때만 모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예. 솔직히 지금까지 이게 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계속 뭐 소상공인 이거 다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뭐 지역 축제도 다 해왔던 거고. 그래 이 예산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뭐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네. 시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아니면 동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축제에 과연 이건 참 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축제에 과연 그 돈을 올인을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다른데 이게 뭐 쓸 경우도 항상 예산은 부족하니까. 네. 문화나 이쪽 그 관련 예산이 오히려 다른 데로 더 급하다고 이제 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문화공장에서 계속 이걸 얘기해줘야죠. 뭐.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써주세요. 그 이제 뭐 예산이면은 그 예산에 맞게 좀 쓰셔야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한 주제만 가지고 뭐 이거 간단해요. 오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저 마스크 마스크 지금 어디서 사고 있어요, 두 분은? 저는 공영 쇼핑에서 예. 성공을 했어요 한번. 예. 그래서 마스크 30개를 그때 공영 쇼핑 전화를 해서 예. 그걸 기다려서 5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을 저희 집사람이 성공을 그렇게 해서 사셨고 우리 저 아, 유종환 씨는 참 예. 이게 네. 12월 달에 예. 행사를 했는데 마스크에 이 산소통이 이게 막 붙어 있는 뭐 어투 나오는 게 정화기 이런 거. 있어요. 예. 근데 뭐 일회용인 건 같아요. 예. 행사 측에서 잘 끝났다고 그걸 이제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예? 공교롭게도. 두 박스를 줬어요, 두 박스. 30개들이. 예. 한 박스는 집에 또 한 박스는 저희 이제 MC들 예. 이제 같이 이제 황사를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예.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어서 그걸 쓰고 다행인데 있네. 두 분 다 이게- 걱정이 없네요, 그럼 현재로는. 아니 일단 또 안 나가니까요, 제가 안 나가고. 했어요 천을.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지금 우리가 온통 그 코로나19 관련된 매체에서 이 마스크 관련돼 가지고 뭐 가불 논박이 많잖아요. 또 뭐 써도 되니 안 써도 되니 면 마스크를 빨아서 써도 되니. 근데 지금 왜 블랙홀이 마스크가 됐을까? 지금 그 20대, 30대 결혼을 앞둔 예. 여자분이 네. 집이 좋은 집도 아니고 차도 좋은 차도 아니고 마스크 한 트럭 있는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글쎄, 예. 대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그 나라에서도 뭐 본부장님이나 20대 30대 되게 진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좀뭐 돌려야지 어떡합니까? 우리까지는 좀 칙칙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뭐 정치적으로도 다 이게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 갑니다만은 뉴스를 볼 때마다 아까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약국에.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뭐가 되냐고요, 그죠? 일단은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라는 심리도 있을 거고 네. 계속 욕을 들어요. 정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욕은 압니다만은 욕은 들어요. 그럼 매일 욕을 듣지 말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적 마스크가 있는데 어느 약국에는 12시에 들어오고 어느 약국에는 4시에 들어오고 네. 이게 나라에서 12시부터 배부가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스크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5천만 명인데 하루에 최대 생산량이 1,000만 개라는 거죠. 일단 없는 건 인정을 하되 하루만 욕 듣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약국에다가 일요일 날은 아예 영업을 하지 말아요. 근데 일요일 날은 약국 다 받겠죠. 네. 그걸 비축을 해놔요. 어허. 그걸로 월요일 날 모든 약국은 2시에 예. 판매를 한다. 예. 그거를 풀고 월요일 날 들어오는 거는 4시에 들어오든 8시에 들어오든 받아서 비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도 무조건 같은 시간에 가지 않나. 그럼 직장인들은 2시에 어떻게 나가서 사요? 아, 2시든 하시든요. 자, 아무튼 아니, 그, 좋지 않아요? 하루만 욕 듣자 이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하루만, 일요일만 하루만 욕 뒤지게 듣고, 예? 네. 다 약국에 배분한 다음에 보관해놓고 일시적으로 약국 2시부터 해라. 한 2시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오늘부터 오브제가 시작됐잖아요. 오늘부터 지금 촬영하는 날인데. 예. 잠깐만요. 감독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네. 하루만 욕 듣고 그다음부터 2시부터 딱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방식이 예. 그 다른 뭐 대만에서 비슷하게 해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도를 한 거니까 조금 지켜봐 주는 것도 지금 오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켜보면 아 전보다 좋다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2주 동안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으면 또 이분들 힘들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줄 섰던 부분들 있고 오늘도 줄 섰지만 예. 이게 안정이 돼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가면
이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는 이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스크 요즘 노마스크 운동이라고 또 SNS에 뜨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해보니 이 비말, 네네네네. 저기 침방울이죠. 침방울이 마스크가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해주는 것보다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방법들 나오는데 언론에서 너무 불안감을 키우다 보니 이 마스크라는 게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런 좀 효능이나 효과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스크의 공급이 정부가 대처를 잘하는 것 못하는 거에 기준점이 된 것도 일종의 어떤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마디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걸 막 하잖아요. 네, 2m.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이렇게 크게 띄우면서 왜 또 마스크를 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이제 일배반적인 예. 부분이 있긴 하네요. 예. 프랑스는 이제 그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볼뽀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면 금지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어감이 좀 아까 네.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었지만 어감을 좀 바꿨으면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 뭐 사회적 배려하기 뭐 서로 배려하기 함축적으로 좀 바꿨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왠지 모르게 네, 위화감이 생길 네. 법도 한데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유종화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뭐 이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항상 어떤 뉴스나 어떤 채널을 보다 보면은 이 첫 마스크 써도 괜찮냐, 뭐 괜찮냐 맨날 물어봐요. 예, 전문가들 나와서 예. 그러면은 의사들은 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괜찮다고 했다가 만약에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 양반이 더 독박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뭐 재사용해도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비말 이게 쓰면은 확률상으로도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 뭐 여러 얘기가 예.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썼다가 괜찮습니다 했다가 그게 자기한테 들어오면은 네. 자기가 어디 대학교 감염내과 뭐 의사인데 자기가 독박 맞기 싫은 건 사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괜찮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입장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원인도 있다. 예. 안 쓰고 다니면 눈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쓰고 온 거예요. 안 쓰다가 차에서 안 쓰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탈 때도 동네 주민들이 저는 큰 의식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안 쓴 것 때문에 괜히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일본은 화장지가 그렇게 화장지를 사재기한 어떤 이런 문화 그런 어떤 게 있고 우리나라는 마스크에 지금 왠지 모르게 그런 원리는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예,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네. 예전 나필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두세 번 쓰고 저는 크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네.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어떤 이런 거가 아직 없죠. 없어서 지금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뭐 마스크 대응 논란에 관해서는 네. 사실은 뭐 아직도 논란이 많고 또 불안감의 어떤 아까 방패막이 좀 안전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 몰입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까 마스크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이성의 문화공장 팡팡뉴스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한번 그 정부 쪽으로 가서 예? 예, 하루만 먼저 다 입고를 해놓고 그 입고한 걸로 그 다음날 2시나 4시에 일괄적으로 풀고 네, 그 다음에 또 4시나 5시에 언제 보관하고 네, 여기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뭐 틀린 얘기라기보다. 저는 예. 지금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또 웃고 분위기 있는 그런 사실은 무거운 주제인데 네, 웃을 때도 네, 아닌데 오늘 두 분이 또 나와 주셔가지고 좀 더 밝게 이렇게 말씀해 줘서 고맙고 사실은 또 그런 게 문화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 좀 뭐 요즘 우울증 환자들 늘었다고 하는데 예, 저희 프로는 다른 코로나19 프로랑 다르게 이렇게 좀 웃음과 즐거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위생입니다. 잘 씻으시고요. 예, 그리고 마스크도 적절할 때 잘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오십시오. 아이고.